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5월 1일이 공교롭게도 좀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방금 전에 발표되었던 4월 수출 수입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또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 1일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후 1시를 조금 넘어섰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4월 수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57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입이 더 좀 많아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이 늘면서 무역 적자가 좀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이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요 수출 15대 품목 중에서 선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정도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관련해서 역대 4월 중에서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쪽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이제 도시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요, 전년 대비 하락 반전을 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22개월 연속 수출을 증가했고 역대 4월 중에 1위를 달성했다. 이런 점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사실 요즘에 정말 시장에서 못 가고 있는데 수출은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석유화학 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이 16개월 연속 증가되었고, 특히 이제 역대 4월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합성 수지 부분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화학의 수출 단가도 동반 증가하면서 수출이 좀 상당히 늘어났던 게 좀 가장 특징적인 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자료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각 업종별로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실지가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사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4월 20일 금요일날 종가가 2704포인트였고 또 4월 29일 금요일날 종가는 2695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제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께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4일 날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성이 지금 커진 모습이죠.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고, 또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1% 정도 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런 변동성 이후에 5월 4일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 새벽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세린 메이라는 얘기를 정말 오래된 증시 격언으로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불안해 하십니다. 4월에도 좋지 못했는데 5월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 5월에 많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런 통계가 사실은 어차피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미국 증시도 이미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팔아라, 이런 격언 자체가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는 게 맞다면 4월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5월에 더 떨어질 거라면. 그래서 세린 메이가 이번에는 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스테이 인 메이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남아라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증시가 좀 좋지 못했고 특히 이제 뭐 5월 초창기에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좀 위축된 상태인데요. 거리에 좀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격언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 초반에 계속적으로 이제 또 경제 지표들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들 발표와 함께 역시 변동성을 좀 상당히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후에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들은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에도 하락을 하다가 다중바닥을 만든 거예요. 2600선 위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2600선 위에서 2600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각종 악재들보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다면은 이제 4월 수출까지도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 시장이 사실 우리의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시장이 급락하고 또 중국 시장이 V자 반등하고 이러면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주시장과 중국 시장이 좀 연동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휴장을 합니다. 노동절로 인한 휴장을 5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 시장에 따른 움직임, 급락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일단은 뒤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마찬가지로 관망 심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월요일 좀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잔잔하게 움직인다면은 그때는 좀 한번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화학업종, 석유화학업종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수출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호석유가 작년도부터 사실은 정말 주가가 5월 달에 29만 8천 원을 찍고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틀 동안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하여서 실적 이상이 없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대 정도 나오면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가능성이 많고 배당들 다들 받으셨죠? 배당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의 배당 수익률 감안하면은 뭐 현재 주가 아래 15만 원 선에서는 앞자리가 정말 14만 원대로 바뀌면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보면은 정말 1년 동안 빠졌으면은요 최소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반등했을 때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뭐 그 정도 19만 원, 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18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런 장대 양봉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를 잡으면은 급등도 분명히 하니까요.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14만 원대에서부터 19만 원대까지 불과 한 1, 2주 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주 초반에 흔들릴 때 15만 원 또는 14만 원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요 이번에 2600선대 그리고 고점은 한 2750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5월달에 보면은 충분히 2800선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5월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